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번처럼 관심도 없고 문제투성이인 올림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2개의 올림픽 대회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지도에 독도를 넣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는 한복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의 것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영상까지 이번 개막식장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고를 치고 북을 치며 춤을 춥니다. 상모 돌리기와 관광술래까지 등장합니다. 갑자기 한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떡도 만들고 윷놀이도 하고 김치도 만듭니다. 중국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도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의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한복을 입고 개막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또 하나 전 세계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보안입니다. 마이 2022, 나의 2022년이라는 뜻의 이 앱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입니다. 경기장이나 숙소를 출입할 때 자신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이 앱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소가 앱을 분석해본 결과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보가 앱에서 서버로 정손되는 과정에서 해커 등이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앱에는 지정한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문, 티베트, 신장 위구르, 파룬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 2,400여 개를 검열하는 금지어 목록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불법 단어라는 파일명에 들어있었는데 여기엔 시진핑이라는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말은 중국인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세계 각국은 자국 선수단에 임시 휴대전화와 랩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들고 중국에 입국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정보가 털리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선수촌 침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침대, 해외 선수로부터 칭찬의 목소리, 도쿄올림픽 골판지 침대와는 커다란 차이. 베이징의 침대는 도쿄의 골판지 침대와 비교당하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를 보고 중국은 침대에 크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침대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총 8가지 모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만 봐도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올림픽 관계자는 침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침대에 데이터 수집 센서가 장착돼 있다. 이 센서는 침대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수 등 신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이 침대에서 자는 순간 자신의 생체 데이터가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판지 침대와 생체 데이터 수집 침대, 어느 쪽이 더 최악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침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호화로운 침대도 사치스러운 식당도 그것을 만드는데 위구르인의 피로 번 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터 칭찬할 가치가 없다. 골판지 침대를 찬양한 일본 언론은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초라한 골판지 침대의 자멸국가 일본과 리모컨으로 수면의 쾌적한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최신 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비교조차 안 된다.
그래도 일본이 자랑할 만한 것은 프로 신민과 일본 나르시스트, 인터넷 우익 같은 결함 있는 인간뿐이다. 이런 중국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지금 기자들이 무서워하는 검은 소문.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기사로 올림픽 취재를 하는 외신 기자들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계 언론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타겟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시행해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15명이나 됩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갑자기 구속당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가의 기자들은 예외 없이 중국의 감시 하에 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라이브로 방송되는 일이 발생해 세계적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 라이브 중인 네덜란드 기자를 중국 경호원이 카메라에서 끌어내 중단. 라이브 중인 네덜란드 기자가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기자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하던 도중 공안이 달려와 취재를 중단시키고 취재팀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된 장면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We gaan naar China, naar onze correspondent Sjoerd ten Daas. Sjoerd, jij staat vlakbij het stadion. Wat gaat China de komende uren laten zien? Ja. 咱们往前走，哥们儿。Hey, 稍等一会儿，我现在在新闻联播。一脑袋汗。 Ja, we worden hier inmiddels, je Daar merkt zijn het, we al weggetrokken. We zijn net ook al bij een ander gebied weggezet. Dus ik vrees dat wij later even bij je moeten terugkomen. Ja, dat kan halen, ja. Dat denk ik ook, Sjoerd. 好吧，哥们儿。 We gaan door met het volgende Ik denk dat wij zo onderwerp. even Ja, terugkomen. ja. Ja. Hey. Dan gaan we inderdaad door met het volgende onderwerp. 빨간 완장을 찬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 기자를 끌고 가고 카메라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선수들이 격리 상태에 있고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기자 역시 오랜 기간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취재진에 대한 통제까지 하고 있고 외국인의 인권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 기자들도 베이징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에게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보다 바닥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 난. 뭐하는 거임? 빨간 완장 찬 게 공산당원이네. 문화대혁명2. 잡아갈 권리도 없을 뿐더러 이유도 없을 텐데 이 올림픽으로 오히려 중국의 치부를 전 세계에 들춰내게 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지들 국격을 스스로 떨구네. 시작하는 줄도 몰랐네. 진짜 중국이 최악임을 전 세계로 홍보하는 게 목적인가?